자, 우리 형님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내가 이 관계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애쓰고 더 매달리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게 거짓말처럼 내 손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걸까? 야, 이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에요. 그 느낌이 꼭 손에 마른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걸 놓치기 싫어서 꽉 잡으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야속하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다 빠져나가 버리는 바로 그 느낌. 아이고, 우리 형님들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특히 우리 남자들, 나이도 좀 있고 사회에서 나름 자리도 잡고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형님들이 이상하게 이 연애나 결혼 문제 앞에만 서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 더 쉽게 빠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이게 맞다 싶으면 누가 뭐래도 밀어붙이는 그놈의 추진력. 일할 때는 그게 엄청난 장점인데 이상하게 관계에서는 그게 독이 될 때가 많더라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퍼붓고 내 방식대로 관계를 고치려고 드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결국 사랑하는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좀 짠해 보이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나.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형님들 진짜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더 깊게 연결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 좀 끝내고 그냥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라고. 그 간절함, 그 평화에 대한 갈망,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관계가 진짜 끝장날 위기에 처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잃어버린 영토 되찾으려는 독립군 투사처럼 말이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온 힘을 다해서 내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하면서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진짜 좀 생뚱맞고 어쩌면 되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형님들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진짜로 형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형이 그녀를 쫓는 걸 멈췄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요? 갑자기 무슨 밀당 기술이라도 가르쳐주겠다는 거냐고요? 에이, 절대 아니죠. 제가 그런 얄팍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 형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고 있겠어요. 이건 무슨 값싼 조종 기술이나 유치한 연애 게임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남자들한테 꼭 필요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이자 진짜 어른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성장 과정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평화롭고 깊은 관계를 원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통과 의례라는 거죠. 이게 무슨 한 방에 관계를 싹 고쳐주는 마법의 약 같은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치유하는 마법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내가 바로 서고 내 중심이 단단해지면 진짜 신기하게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계속 지치기만 했고 이제는 좀 더 단단하고 평온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형님들이 계시다면 다른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하는 약속 같은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매달리는 삶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런 조용한 다짐이랄까? 고맙습니다, 형님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님들이랑 저랑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길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그 뿌리 깊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인데 그렇게 애달프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왜 결과는 맨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끝나는 거냐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진짜 미스터리 아니에요? 우리 형님들, 좋은 머리로 회사에서는 일 잘만 하면서 왜 연애 문제에서는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요. 그 해답은요,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 특히 어릴 때부터 형성된 애착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해요. 복잡한 심리학 용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우리 남자들 스타일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남자들 대부분, 특히 젊었을 때는 한번 연애하면 아주 그냥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그녀의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그런 거. 그래서 관계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상대방을 내 옆에 딱 붙잡아 두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표현이에요. 카톡 폭탄 보내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다가 또 갑자기 내가 다 미안하다고 100번 사과하고 아주 그냥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건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불안감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발악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형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쪽은 오히려 숨 막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자, 형님들 잠시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녀는 지금 너무 지치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숨 쉴 공간이 좀 필요하고 혼자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절실한 상태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형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나 좀 봐줘, 내 사랑이 안 보여, 내가 다 잘할게 하고 소리치면 그건 말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너 없으면 죽어. 내 인생의 가치는 네가 내 옆에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 야, 이거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아요? 그녀 눈에는 이게 더 이상 절절한 사랑으로 안 보여요.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 감정까지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매력이 사라져요. 남자의 매력이. 우리 남자들 진짜 자존심 상하지만 이건 팩트예요. 남자의 매력이 어디서 나와요? 잘생긴 얼굴, 돈 많은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여자를 미치게 끌어당기는 건 그 남자의 독립성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그 단단함이에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찾지,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남자를 찾지 않아요. 형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매달리는 그 순간, 형은 그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인 독립성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그녀 눈에는 더 이상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항구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자기 다리를 붙잡고 같이 끌고 들어가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지. 이 얘기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서 혈압 오르네. 참나, 저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아주 그냥 제대로 교과서처럼 말이죠. 관계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제가 거의 장문의 소설을 썼어요. 카톡으로 한 천자는 넘게 보냈을걸. 내 잘못이 뭐였고 우리 관계의 문제점은 A부터 Z까지 이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러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감이죠.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진심을 쏟아부었는데 그녀의 답장이 뭐였는지 알아요? 딱 6글자. 나 생각할 시간 좀 줘. 와, 그 6글자에 제 천자가 넘는 장문이 그냥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모든 노력이, 내 진심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지. 진짜 서럽고 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 근데 시간이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머리가 좀 식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결과, 즉 그녀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지. 과정, 즉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 내 모든 행복과 내 존재 가치를 그녀의 손에 그냥 다 쥐어준 셈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행복 전체를 짊어지고 싶어 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 거의 치트키 같은 철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였던 형님이나 에픽테토스 같은 완전 상남자 형님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으면 딱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녀의 감정, 그녀의 행동, 그녀가 내리는 결정, 이거 전부 다 뭐다? 형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걸 바꾸려고 용을 쓰니까 힘든 거라고. 그럼 형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바로 형 자신의 반응과 행동뿐이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 간단한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수백 킬로그램짜리 바벨을 내려놓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쫓지 않는다는 건 그녀를 다시 꼬시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나 전술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남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성스러운 여정이라고요. 형의 포커스를 그녀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완전히 돌리는 순간, 형은 비로소 진짜 어른 남자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무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억지로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저 남자 옆에 있고 싶다고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그런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남자로 말이죠. 자, 좋습니다. 쫓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왜 먹히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원리까지 이제 머리로는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형님들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알겠어. 스토하고 나발이고 다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냥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다야? 그죠?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론만 들으면 답답해 미쳐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한다고. 우리 형님들 말이야, 급하다 급해. 그래서 제가 직접 바닥을 치고 처절하게 깨지고 수많은 이불킥을 동반하며 제 자신에게 했던 7가지 조용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거나 그녀에게 나 이렇게 변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내 자신과 하는 약속입니다.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기 시작하니까 연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일, 건강, 인간관계까지 말이죠. 그럼 오늘 그 위대한 재건축의 첫 번째 벽돌부터 함께 놓아봅시다. 첫 번째 약속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조용한 약속. 내 감정에 대해 100% 내가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 독립선언 같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불행하고 외롭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술만 마시면 그녀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그 모든 감정, 그거 그녀 때문이라고 탓하는 짓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그 생각, 그거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녀한테서 나는 아직 괜찮은 놈이구나, 나는 아직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 가치 확인, 그 인정 욕구, 그거 구걸하는 짓 좀 그만하자고요. 아이고, 우리 남자들 자존심도 있지. 그게 제일 찌질해 보이는 짓이에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진짜 어른 남자의 매력은요, 비싼 시계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지. 근데 본질적인 매력은 감정 기복에 허우적대지 않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그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형이 그 고통과 상실감을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징징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혼자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형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믿을 수 있는 강한 남자다. 나는 내 감정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매력 어필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그걸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이 남자는 자기 아픔도 스스로 다룰 줄 아는구나. 넘어졌을 때 남 탓하며 우는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성숙함이고,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야 우리 형님들 이해가 빠르지. 예전에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밤에 잠은 안 오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술 한 잔 들어가면 바로 전화기부터 들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소리로 질질 짜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너 없으니까 잠도 한숨도 못 자겠어.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 응? 아이고, 형님들 제발. 이건 솔직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 감정 쓰레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짓이에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약속을 마음에 새긴 형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똑같이 슬프고 외로워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절대 전화기를 들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는 거죠. 그래, 나 지금 슬프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인정한다. 근데 이 감정은 온전히 내 거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숙제다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옷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뛰쳐나가서 쇠질을 하면서 그 감정을 다 태워버리거나, 책상에 앉아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하다못해 먼지 쌓인 책이라도 한 권 꺼내 읽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내 행동으로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쫓는 남자와 바로 선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첫 번째 약속. 내 감정은 100% 내 책임이라는 거. 이제 가슴에 딱 박혔죠. 형이 느끼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의 주인은 오직 형 자신이라는 거. 그럼 그 감정을 오롯이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남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 남자들이 진짜 유치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제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조용한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진정성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 SNS에서 행복한 척 쇼하지 않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형들 헤어지고 나서 꼭 하는 짓 있잖아요. 갑자기 몇 달 만에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바꾸고 스토리에 온갖 술자리 사진, 친구들이랑 희희낙낙 노는 사진 도배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일부러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자 사람 친구랑 어깨동무한 사진 찍어서 슬쩍 올리고, 그러면서 막 의미심장한 글귀 하나 툭 던져놓지.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 반발 행복하자. 이젠 안녕. 참나. 야, 이거 뭐냐 진짜. 누구 보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고요. 그거 전부 다 그녀 한 사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산다.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아쉬워해라. 나한테 다시 관심 좀 가져라 하는 유치하고 빤한 속셈. 근데 형님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여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가짜 쇼를 알아채는 데는 거의 뭐 국정원 요원 수준이야. 형이 올린 그 어색한 행복 퍼레이드 사진을 보면서 그녀가 어머, 내가 놓친 남자가 저렇게 멋있었나? 다시 잡아야겠다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녀는 형의 인스타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형님 아직도 내 생각에 잠 못 자고 있네. 애쓴다, 애써.
참 속이 빤히 보여서 짠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결국 형의 그 모든 행동이 형을 더 진실성 없고 심지어는 좀 찌질한 남자로 만들 뿐이에요. 그건 매력 발산이 아니라 매력 반감이라고. 진정한 힘과 매력은요, 누가 보든 말든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는 그 고요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더 열심히 하는 남자,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저라면 인스타그램에 친구들이랑 시끄러운 술집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약속을 한 뒤로는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조용히 내 미래를 위한 투자 관련 온라인 강의를 결제해서 들었어요. 주말에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들 똥 치워주고 목욕시켜주는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녀가 그걸 알아줬을까요? 아니요. 알 리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만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걸 알아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걸 내 스스로가 똑똑히 아니까. 형의 가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개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형 스스로가 오늘 나 좀 멋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경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SNS에서 유치한 짓 안 하고 묵묵히 내실을 다지기 시작하니까 좀 어때요, 형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니까 뭔가 내면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남자들을 과거라는 감옥에 계속해서 가둬두는 아주 지독한 놈이죠. 바로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입니다.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이킥을 날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고 나면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될 약속이에요. 바로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그녀를 용서하라 같은 착한 척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부족했던 나 자신도 용서하라는 훨씬 더 큰 차원의 약속입니다. 우리 남자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용서를 해? 잘못은 명백히 그쪽이 더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형님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네가 나한테 한 그 모든 나쁜 짓들 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호구 같은 짓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비하, 포기지. 진짜 용서는 그래, 너도 인간이라 실수했고 나도 인간이라 실수했다.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였나 보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 지긋지긋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의 쓰레기를 더 이상 내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감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냐고요?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은요, 형이랑 그 끝난 관계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같은 거예요. 형이 그 쇠사슬을 복수심에 불타서 꽉 쥐고 있는 한 형은 절대 새로운 곳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영원히 가둬두는 꼴이라고요. 그 쇠사슬을 에이, 더러워서 내가 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툭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형은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어른 남자의 품격이죠. 내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도해 거기에 평생 얽매여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진짜 미칠 듯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가슴에 화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냥 A4 용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 때문에 화났던 모든 것들, 서운했던 것들, 내 속을 뒤집어 놨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쌍욕이랑 같이 전부 다 적어 내려갔어요.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아주 그냥 필터링 없이 날 것 그대로. 다 쓰고 나니까 종이가 아주 시꺼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타는 걸 보고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어요. 그 종이가 재가 되어 타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걸 보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도 그 무겁던 마음속 응어리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종이 한 장 태운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상징적인 행동이 제 안에 지긋지긋한 분노를 내면의 평화로 바꾸는 스위치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감정을 놓아주겠다는 나 자신과 치르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형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진짜 효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라는 쓰레기까지 싹 비워냈습니다. 한결 가벼워졌죠. 내면이 평화로워지니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남자라는 종족의 유전자에 거의 탑재되어 있지 않은 능력, 바로 기다림, 즉 인내심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조용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녀가 형한테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 잠시 거리를 좀 두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우리 남자들 뇌 회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비상 경고등이 막 울리면서 아, 큰일 났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영영 끝이다. 이 시간 동안 다른 놈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증명하고 알려줘야 해. 이런 망상이 스위치처럼 탁 켜진다고요. 그래서 며칠 못 참고 잘 지내? 밥은 먹었고? 이딴 카톡이나 보내면서 간을 보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녀가 공간을 달라고 했으면 진짜 통 크게 우주를 줘버리세요. 그녀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 절대 하지 마세요. 문자는 물론이고 전화는 더더욱 안 되고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그녀 인스타 들어가서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염탐하는 찌질한 짓도 당장 그만두고요. 이게 바로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내심이고 최고의 존중입니다. 왜 이게 기가 막히게 먹히냐고요. 형이 그렇게 끈기 있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 자체가 그녀의 결정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의 결정을 믿고 너의 시간을 존중해. 나는 네가 없어도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남자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압박감이 없는 안전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어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내가 시간을 갖자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조용할 일인가? 지금 뭐 하고 지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형이 미친 듯이 쫓아다닐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생각이죠. 형의 부재가 비로소 형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저도 그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1분 1초를 세고 있었지. 손톱을 다 물어뜯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만의 연락 차단 훈련에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내심을 기르는 능동적인 훈련이라고 마인드셋을 바꾼 겁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 일에 미친 듯이 집중했어요.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말로만 나 변했어, 나 달라졌어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연락도 끊고
그녀에게 완벽한 공간을 줬습니다. 아마 처음 며칠, 몇 주는 손이 떨리고 금단 현상이 와서 미치겠더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도는 시간과 그녀에게 쏟아붓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으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그냥 버티는 거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5번째 조용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건 형을 그냥 괜찮은 남자에서 깊이 있는 남자로 격상시켜줄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바로 내 인생의 깊이를 되찾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목적의식과 다시 연결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남자들, 연애에 한번 제대로 빠지면 진짜 바보같이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가 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 우주의 유일한 태양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 진짜 꿈이 뭐였는지, 뭘 할 때 심장이 막 뛰었는지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녀의 기분이 나의 기분이 되고 그녀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 되죠.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이렇게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리는 단순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다시 찾아올 시간입니다. 연애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창고에 처박아뒀던 형의 열정, 소홀했던 일, 까맣게 잊고 있던 목표들을 다시 꺼내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야 한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요, 연애가 인생의 1순위인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배를 직접 몰아가는 선장 같은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존경심을 느끼고 함께 항해하고 싶어 합니다. 형이 선장이 아니라 그냥 그녀 배에 쫓아타려는 승객 A가 되는 순간 매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녀가 문득 형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자기 생각만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폐인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그녀는 단순히 형을 그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와, 저 멋진 인생에 나도 다시 일부가 되고 싶다고 갈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타 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헛소리 같지만 밴드도 하고 그랬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연애하느라 정신없어서 손 놓은 지 10년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쫓지 않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기타를 다시 꺼낸 거였어요. 손가락은 다 굳어서 F코드도 제대로 안 잡히고 소리는 삑삑 나고 진짜 엉망진창이었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기타 줄과 1시간 동안 씨름하는 동안에는 단 1초도 그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순수한 집중의 순간, 그리고 엉망이라도 어설픈 멜로디 하나가 완성됐을 때의 그 솔직한 기쁨. 야, 그게 저한테 진짜 오랜만에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중요한 건 제가 갑자기 기타를 엄청 잘 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 삶의 즐거움과 평화의 원천이 그녀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형님들도 분명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다시 찾아내세요. 자, 이제 잊고 살았던 내 인생의 목적과 열정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텅 비었던 내면이 형만의 이야기로, 형만의 성취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6번째 조용한 약속을 할 타이밍입니다. 이건 어쩌면 좀 불편하고 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내 감정이 사랑인지 중독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사랑한 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남자들 자존심에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형 자신에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녀를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 그 사람 자체를 깊이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내 옆자리가 허전해서 습관처럼 옆에 있던 그 익숙함에 중독된 것은 아닌가? 혹은 그녀가 나에게 주던 그 무한한 인정, 너는 괜찮은 남자야 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 느낌에 중독됐던 건 아닐까? 이건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정답은 형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냉정하게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 형의 감정이 사랑보다는 중독에 가까웠다면 형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녀를 다시 되찾는 게 아니라 중독 치료, 즉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중독된 상태에서 상대를 다시 만나봤자 똑같은 패턴으로 서로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반대로 만약 그게 정말 뼛속 깊은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겸허하게 깨닫게 되죠. 아, 내 사랑의 방식이 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구나.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방식이었구나. 다음에는 더 어른스럽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해야겠다. 이처럼 자기 감정에 눈이 멀어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마치 제3자처럼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어른의 사랑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소름 돋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보고 싶다고 미친 듯이 연락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게 제가 하루를 아주 잘 보내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거나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거나 혼자 있는 주말밤에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즉 제가 가장 약해지고 초라해졌을 때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죠. 아,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약함과 불안의 도피처로 내 감정의 진통제로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 끔찍하고 이기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더 이상 약해질 때마다 그녀에게 손을 뻗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법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내 감정의 실체까지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원했던 것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약함에 대한 중독이었는지 그 불편한 진실까지 마주할 용기가 생겼죠. 이쯤 되면 우리 형님들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예전처럼 외부 자극 하나하나에 흔들리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대신 세상이 뭐라든 꽤나 단단하고 차분한 내면의 중심이 잡혔을 거예요.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이자 이 모든 여정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7번째, 조용한 약속,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명확한 선을 긋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후회나 현재에 대한 다짐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선포예요.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혹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 형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 막말을 들어도 그냥 허허 웃어 넘겨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형들 그렇게 하찮은 사람 아니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병적이고 소모적인 관계 패턴을 단 1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 모든 약속의 활용점정이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도 딱 형이 허락하는 만큼만 형을 대우합니다. 이게 진짜 무섭도록 정확한 진실이에요. 형이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선을 계속 물러주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선을 넘나들며 형을 함부로 대할 겁니다. 하지만 형이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선 밑으로는 절대 용납 못해라는 명확한 기준, 즉
경계선을 단호하게 설정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아, 이 남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존중해 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존중이야말로 어떤 깊은 관계든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장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멘트 같은 겁니다. 불같은 사랑은 언젠가 식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관계를 굳건히 지탱하거든요. 저도 이 모든 7가지 약속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 제 자신에게 이런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과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대화를 바탕으로만 그 대화에 응하겠다고요. 예전처럼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며 상처 주는 말을 던지거나 해결되지도 않을 똑같은 문제로 끝도 없이 뱅뱅 도는 그런 소모적인 말싸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내 소중한 정신 건강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어요. 그건 그녀를 이기거나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더 이상 나 자신을 상처받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고의 존중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조용한 약속들을 잘 따라오신 형님들, 아마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녀의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서는 느낌.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해서 거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더 깊은 차원으로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3번째 약속에서 그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거요. 근데 형님들, 그것보다 만배, 아니 억만배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이 모든 여정의 최종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특히 책임감 강하고 모든 걸 잘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어른 남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요.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죠. 그래서 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면 그 화살을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스스로를 고문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일찍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같이 굴었을까? 하면서 말이죠. 형님들, 이 지독한 자기 비난, 이게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쫓아다니기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녀를 쫓는 건 멈췄을지 몰라도 과거에 존재했어야만 했던 그 완벽했던 내 자신의 환상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추격전입니다. 이거 하나는 명심하세요. 관계가 깨지는 건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100% 잘못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의 일부라는 겁니다. 형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실수들, 그 부족함, 심지어는 지금 생각하면 낯뜨거운 그 찌질하게 매달렸던 행동들까지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면 형은 절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어도 속은 계속 골마 터지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건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때 내가 알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배웠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나를 비난하는 대신 미래에 더 나은 내 자신에 대해 책임질 것이다. 이 생각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기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형은 그녀에게 연락하는 물리적인 행동은 멈출 수 있겠지. 근데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과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해야 해라는 강박관념을 말이죠. 그리고 그 강박, 그 내면의 깊은 불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은요, 형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멋있는 척을 해도
숨길 수 없는 부정적인 아우라처럼 뿜어져 나와요. 사람은 그걸 기가 막히게 감지하거든. 그녀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남자는요, 한 번도 실수 안 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녀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남자는 솔직하고 인내심 있고 깊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화해하고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남자입니다. 그게 바로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자존감이고 그 어떤 기술로도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진짜 남자의 매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길고 깊은 이야기의 끝에서 이 모든 여정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봅시다. 진짜 어른 남자의 힘은 누군가를 내 옆에 붙잡아둘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진정한 힘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오롯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단단한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녀를 쫓지 않는다는 건 포기나 옹졸한 복수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지극한 책임감의 표현이고 무너졌던 자존감의 당당한 선포이며 불완전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향한 가장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의 비밀. 그녀는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까? 형이 그렇게 바로 서서 그녀가 알아주든 말든 이 7가지 조용한 약속들을 묵묵히 지켜나갈 때 그녀는 단순히 형을 그리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깨닫게 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의 것들입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오랜 전술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형이 쫓아올 거라는 사실에 그 패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신이 거리를 두면 형이 불안해서 매달릴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했죠. 근데 형이 미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거리두기 전술은 더 이상 형을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 관계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그녀는 형의 자체 발광 가치를 깨닫습니다. 형이 자기 없이도 괜찮은 걸 넘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형의 행복과 깊이,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존재 유무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자존감 있고 성숙한 남자가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섹시한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진짜 빈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느끼는 허전함은 단순히 옆에 있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물리적인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인내심 있고 강인하며 행동할 줄 알고 스스로를 완벽히 제어할 줄 아는 최고 버전의 형의 부재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 가치 있는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남자의 멋진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부디 기억하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헤어진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멋진 보너스일 뿐이에요.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형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완전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형은 스스로 의미 있고 평화로운 아주 멋진 삶을 만들어가느라 너무나도 바쁠 테니까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화건이자 이 채널이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철학입니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내 행복이 상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완벽한 우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꺼이 나의 세상에 누군가를 초대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그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초라한 매달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쫓는 남자가 아닌 선택하는 남자의 위대함입니다.